자, 검색 키워드는 어디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냐면 여기 search의 래퍼 안에 input의 타입이 search로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input의 타입이 search로 되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브라우저면 볼게요.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X 버튼이 자동으로 생기는 타입이 input 타입의 search입니다. 이렇게 지워서. 자, 사용자가 저기에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완료본을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본을 보면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제가 하나라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일단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만약에 이 키워드와 일치한 녀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만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사용자가 입력을 다 마치면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마친 그 이벤트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안에 리스트를 다 안 보이게 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 키워드는 지금 어디 있는 걸 검색하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첫 번째 이 제목의 성격이 있는 얘한테 이 그림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대한 설명 부분이 피그 캡션 안에 첫 번째 p 태그에 있었어요. 첫 번째 p 태그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있다면 그 리스트만 다시 별도로 배열로 만들어서 그 배열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산 그림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mountai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녀석들만 새롭게 다시 배열로 만들고 그걸 다시 화면에 보여주자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디에 값이 바뀌는 거냐면 여기 이 녀석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이니까 얘를 변수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키워드와 일치한 리스트를 담을 배열, 빈 배열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빈 배열에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요소를 어떻게 여기에 보이게 할 거냐면 이 리스트 중에 전체에서 다시 한번 HTML 볼게요. 자, mountai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녀석들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번째에 mountain이 있었니? 라고 해서 얘가 2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지 리스트에서 nthchild를 이용해서 nthchild 하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죠. nthchild 2번 너를 보이게 하고 마운틴이 또 있어요. 뒤에 가서 보니까 마운틴이 또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걔도 nthchild 이용해서 여기 있네요. nthchild 이용해서 아까 거 뒤에다가 또 얘도 추가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기능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변수는 여기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키워드 얘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한테 지금 뭐 특별히 아이디나 클래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풋의 타입 중에 타입이 search인 거로 하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값이 바뀌면 할 일이에요. 일단은 배열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들을 담을 새 배열을 만들고 우리가 어디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했냐면 리스트의 피그 캡션 안에 첫 번째 p 태그들 쟤들을 가지고 와서 저것들을 변수로 먼저 잡아 볼게요. 검색 키워드로 필터 적용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부터 잡을게요. captions document query select all 여러 개니까 클래스명 이미지 리스트 안에 pig caption 안에 p 태그 중에 첫 번째 first child라고 선택을 합니다. const 하고 빈 배열을 만들게요. my array라는 빈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검색 결과를 넣고 한 방에 화면에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 아까 제가 nthchild 1번, 2번, 3번 그런 숫자가 필요해요. 그 숫자를 랩을 이용해서 카운터 이렇게 1부터 저장하겠습니다. nthchild는 0부터가 없기 때문에 1부터 지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let으로 해서 카운터를 잡아주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캡션스마다 할 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션 하나하나 저게 이제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저는 변수명 캡션으로 지정을 하고 my array라는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값을 밀어 넣겠습니다. 밀어 넣는데 그냥 얘는 단순 배열이 아니라
아이디와 그리고 내용을 같이 배열로 만들 거니까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운터를 하나씩 늘릴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지금 제가 이 플러스를 뒤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콤마. 뒤에 쓴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의 값은 1이고요. 다음에 또 반복문 두 번째 캡션에서는 이 카운터가 2가 되는 거예요. 후치를 이용해서 저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라는 이 배열의 키 값으로 텍스트를 썼고 걔 값으로 캡션에서 이 안에 내용 자바스크립트에서 안에 내용을 가져오는 메서드는 텍스트 컨텐트입니다. 즉 안에 있는 이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 텍스트란 항목으로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잠깐만요. 여기 왜 하나 더 있냐. 네. 이렇게 하고 보면 myArray의 값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콘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콘솔 로그 myArray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값만 나열되어 있는 배열이 아니라 id 모 텍스트 모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값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콘솔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배열 어디 있어? 잠깐만요. 제가 잘못 열었군요. 다시 브라우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콘솔을 보면 지금 12개가 있고 12개의 배열이 어떤 형식으로 놓아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0번째는 id 1번 1번째는 id 2번 안에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러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자, mountain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mountain이 만약에 인덱스 번호가 id가 2번이다. 그러면 li의 nstchild 2번이 보이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고 여기 키워드에 맞는 이 id 번호를 이용해서 nstchild를 활용해 사용자가 보고 싶어 했던 리스트가 화면에 출력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열은 만들었으니까 사용자가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모든 리스트가 사라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키워드와 일치하는 요소만 가지고 와서 그 녀석만 nstchild를 이용해서 화면에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검색 결과의 리스트가 여기 total photos의 숫자로 나와야 한다. 자, 변수명 얘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 할 일이니까 작성을 해보도록 하지요. 이부터 가보겠습니다. 변수 search input이라고 할게요. document 하나뿐이 없으니까 쿼리 selector input 중에 타입이 search인 거라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const 숫자가 나올 자리가 네, 여기 툴바 안에 카운터라는 클래스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툴바 안에 카운터 포토의 카운터 다큐멘트 query selector 클래스명 툴바 안에 클래스명 카운터 안에 숫자는 여기 스펜 자리에 나와야 돼요. 스펜 태그 안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디에다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거냐면 여기 input에다가 변수명 search input에 add event listener 해서 이벤트가 사용자가 키를 입력하고 나면 할 일이에요. 그래서 key up 이벤트 종류는 key up입니다. 그러면 걔를 가져와서 배열을 만들고 넣어주라는 제가 이제 말로 해도 꽤 복잡한 내용을 여기에 다 적기는 그러니까 아예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keyUpHandl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벤트의 종류를 keyUp을 했어요. keyUp이라는 건 사용자가 입력했다가 up, 즉 키보드에서 손을 뗐을 때입니다.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 말고도 keyDown이 있죠. keyDown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예요. 눌렀을 때 쭉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쭉 누르고 있어도 그 이벤트 한 번만 작성되는 녀석이 얘입니다. keyDown. 그 다음에 keyPress도 있어요. keyPress.
키 플러스는 키보드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누르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인데 만약에 N을 계속 누르고 있어. 그러면 이벤트가 계속 일어납니다. 예. 키 다운과 키 프레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얘는 키를 눌렀을 때 꾹 누르고 있어도 한 번만 작동을 하는 거고 얘는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는 대로 계속 이벤트가 일어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키업, 즉 사용자가 입력을 한 다음에 손을 위로 떼는 순간 그 순간에 펑션 키업 핸들러 안에 기술되어 있는 걸 작동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명 얘가 할 일이 뭔지 적어 보도록 하죠. function 함수명 이 녀석이 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었냐면 사용자 키를 떼는 순간 일단 다 안 보이게 해야 돼요. 리스트를 다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리스트가 아까 누구였냐면 리스트의 아이템 해서 li가 모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li는 지금 쿼리 셀렉터 all로 들어가 있으니까 배열로 들어가 있어요. 저 배열들마다 모두 다 안 보이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마찬가지 프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걸 아이템으로 받겠고 얘들 아이템마다 아이템에다가 안 보이게 할 용도로 우리가 만들었던 클래스명이 d9이 있어요. 클래스 리스트 해서 add d9에서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 안 보이게 될 거예요. 키보드를 떼는 순간 리스트가 다 안 보이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콘솔 좀 보겠습니다. 콘솔에 D9이 뭐니? 라고 하고 있네. 61번에서 D9을 변수명 D9 카피했고요. 조금 덜 났네. 다시 소소하게 오타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키보드를 떼는 순간 키보드를 입력하고 떼는 순간 다 사라졌어요. 자, 사라지는 거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저 키워드와 매치하는 거를 배열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는지 두 번째 키워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변수명 자, 얘의 값이 바뀌면 사용자가 입력을 한 거거든요. 입력을 한 거의 값은 this의 value입니다. 이게 지금 요 keyup 이벤트가 일어나면 search input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변수명 키워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 다음부터가 아까 우리가 배열로 해놨던 여기 Mary Array에 있던 것 중에서 이 키워드가 있는 녀석만 걸러서 그 녀석만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매치하는 녀석이 있는 녀석만 가져오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메서드 뭐가 있냐면 필터입니다. 자, 필터의 사용법을 먼저 간략히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변수명 예를 들어서 arr이라는 변수에다가 숫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변수명 arr2에는 저 첫 번째 arr이라는 배열에서 필터를 이용해 이 함수 안의 결과가 참인 것만 결과로 출력해 주는 게 필터예요. 여기에 매개 변수 n이라는 걸 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n은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얘들 배열 안에 이거 하나하나의 값을 n으로 받아오겠다는 얘기예요. 중괄호 안에다가 배열을 써보겠습니다. 나한테다가 알려줘. 이 함수가 할 일은 return해서 나한테 알려달랍니다. 뭐를? n이라는 게 5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똑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이 조건이 참인 것들만 그 결과를 알려달래요. 알려줘서 그걸 새로운 배열에 담습니다. 이 필터는 이런 식으로 뒤에 펑션의 조건이 참인 것들만 다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콘솔에서 로그 arr2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 보면 이 배열 중에서 5로 떨어지는 거 15, 20, 25만 새로운 배열 arr2에 저장돼서 화면에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조금 더 줄여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rrow 펑션,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얘를 주석 처리하고 여기까지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좀 전에 건 남겨두고 여기에서 이 녀석
이 펑션을 이제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렇게 arrow 펑션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중괄호 안에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렇게 줄일 수 있어요. 앞서 했던 펑션의 n 매개 변수가 여기에 들어오고 그 매개 변수로 할 일이 요렇게 return 중괄호 안에 할 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요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저 부분이 요렇게 바뀌어서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면 똑같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같이 출력하는 게 return 뿐이 없고 그리고 할 일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값을 그냥 리턴하는 경우에는 이 중괄호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애보면 중괄호를 없애려면 이것도 또 주석 처리할게요. 조금 문법이 달라서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복사해서 밖에 끄집어냈고 여기에서 중괄호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를 없애고 리턴도 없애요. 그럼 여기 중괄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화면과 같이 줄였습니다. 네, 결과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에러 펑션을 해서 줄였냐면 지금 그걸 쓰려고요. 여기에서. 자, 우리도 필터를 이용해서 아까 어디에 있었던 필터를 이용해서 myArray에서 하나하나 값, 여기 배열해서 하나하나 값을 n으로 봤던 것처럼 myArray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있는 거. 자, 그럼 하나를 더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일단 주석 처리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건 include입니다. include.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유사한 걸로 치면 뭐 인덱스 오브나 서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걔 같은 경우에는 true와 false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true와 false를 알려주는 건 지금 includ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인덱스 오브나 서치 같은 경우에는 걔가 몇 번째 있는지 숫자를 알려주는 녀석이었고 숫자를 알려주는 녀석이 아니라 true와 false를 알려주는 녀석을 쓰려고 합니다. 자, 써보도록 할게요. 누구들 요거는 그냥 밑에 두고 여기에서 얘가 필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배열을. 자, 여기 키업 핸들러 안에 할 일입니다. 키업 핸들러 안에서 변수명 filtered then 배열 array라고 해서 배열을 만들고 myArray에서 필터를 이용해서 이 하나하나 저 myArray에 있는 값을 그냥 element라고 잡을 거고요. 그 엘리먼트마다 엘리먼트를 물고 들어와서 엘리먼트의 내용 이거 안에 내용을 가져오는 거고요. 내용에서 뭐가 있는지 include 해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글씨는 여기 키워드라는 변수에 담겨 있습니다. 저 키워드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 ELD만 모아서 필터 어레이에 담자. 자, 이렇게 하면 필터 어레이에 값이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 그것도 마저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콘솔 로그 filtered array 얘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입력해 봐야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 화면 가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여기에 mount 라고 입력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볼까요? 마운트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필터드 어레이에 들어와 있고 걔가 가지고 있던 인덱스 번호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id라는 항목의 값으로 27, 11, 12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에 값이 이 필터드 어레이의 값이 즉 length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검색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검색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들을 하나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 리스트의 nth 차일드 2번, 7번, 11번, 12번이 보이게 해줘야 돼요. 걔를 보이게 하는 건 얘한테다가 지금 다 안 보이고 있던 이유는 얘한테 들어가 있던 클래스명 d-nan이 있습니다. d-nan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2번째, 7번째, 11번째, 12번째는 자, 해보면 이거의 값이 얘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필터 어레이의 length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if문을 이용해서 필터 어레이의 length가 뭐보다 크면 검색 결과가 있으면 얘가 0보다 클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것들마다 할 일이 또 있답니다. 그럼 반복문을 이용해서 const 안에 있는 건 엘리먼트로 받을 거고요. 필터의 array 하나하나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참고할 건 얘가 가지고 있던 이 id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nthchild 이용해서 구현을 하겠대요. 만약에 얘가 2번이라고 한다면 주석으로 먼저 써보면 누굴 보이게 해야 되냐면 이미지 리스트 안에 이 클래스명 이미지 리스트 안에 클래스명 CSS로만 그냥 써봅니다. 클래스명 이미지 리스트 안에 li의 nth child에 여기에 이 id에 27, 11, 12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보이게 하고 또 다음 반복문을 이용해서 11이 보이게 하고 또 다음 반복문을 이용해서 11이 보이게 하고 12가 보이게 하는 게 이 반복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얘가 보이게 하는 건 얘한테 썼던 클래스명 tnon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써보면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걸 선택을 하려면 얘가 요거 하나하나 계속 보이게 클래스명을 차근차근 빼는 거니까 document query selector 클래스명 자 여기서부터 이 숫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id 여기 있어요. 저 id는 누구의 id냐면 이 녀석의 id입니다. 이 번째를 뭐로 받자라고 했냐면 el로 받자라고 했어요. 배열 안에 있는 하나하나 이것들마다 할 일에서 걔를 변수명 el로 받자라고 했으니까 el의 id 저거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에 el의 id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도 문자열인데 이게 변수명이란 말이에요. 변수명과 문자를 엮어주려면 앞서 했던 것처럼 이거 통째로가 뭐로 되어 있으면 백틱 템플릿 문자로 되어 있으면 백틱 하고 그러면 얘가 변수니까 앞뒤로 $사인하고 중괄호로 감싸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쓰면 플러스로 앞에 있는 문자열과 변수명을 하나하나 분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안 할 거면 여기에서 이렇게 문자열로 구분을 하고 더하기 이것도 문자니까 이렇게 ES5 문법으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이렇게 지금 백틱을 이용해서 ES6의 템플릿 문자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한 이유는 얘한테다가 얘가 보이게 클래스 리스트 remove d none이라는 클래스명을 그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까 이 부분에 검색된 결과 키워드와 매칭되는 그 리스트의 숫자 즉 아까 length 걔가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변수명 누구에 잡았습니까? 포터의 카운터에다가 이 함수가 할 일 안에 있는 겁니다. 포터에다가 얘의 내용으로 컨텐트로 뭐를 필터 얘의 개수 이렇게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작동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mountain 네 이제 작동을 하죠. 얘와 관련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걸 필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걸러서 새 배열로 만들고 그 배열에서 네, 이렇게 배열해서 nthchild 2번, 7번, 11번, 12번이 차근차근 보이게끔 걔한테다만 클래스명 d -none을 제거했고 얘의 개수가 4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완료본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제가 이 mountain이라고 안 하고 여기에다 대문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mount. 자, 그러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소문자였었는데 대문자를 썼거든요. 자, 대소문자 구분 없이 사용자가 어떤 걸 입력해도 의미만 맞다면 그러면 화면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기존에 있던 걸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고 쟤들을 다 소문자로 바꿔버린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것도 사문자가 대문자를 쳤다 하더라도 그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소문자로 바꾸는 자바스크립트의 메서드는 to lowercase입니다. to lowercase. 대문자로 바꾸는 건 당연히 to uppercase입니다. 자, 여기 부분에 이 부분에서 기존의 각각의 항목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걔를 뭐로 바꿔? to lowercase. to lowercas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도 이 키워드도 to lowercase 이렇게 해주면 설명에 있던 글씨도 소문자로 다 바꿨으니까 소문자로 다 돼 있는 거 안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그게 대문자든 소문자든 간에 소문자로 바꾼 그 키워드가 있는지 그 조건이 참이라고 하는 그 녀석만 myArray에서 추출해서 세 배열로 담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저장하고 좀 전에는 대문자 마운트로 하면 안 나왔었는데 이제 마운트 대문자로 써도 소문자 이걸 다 바꾸고 이걸 소문자로 바꾸고 매치를 해서 필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완료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i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는 이제 쓰면 안 되는 브라우저고요. 얘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지원을 종료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변수명을 쓴 거와 하살표 함수와 템플릿 문자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가장 최신의 CSS의 그리드 시스템과 플렉스를 이용해서도 했고 변수까지도 했고 그리고 ESS6까지도 해서 CSS를 비롯해서 스크립트도 가장 최신의 테크닉들을 반영해서 반응형이 되고 필터도 되고 레인지도 바꿔서 다양하게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 예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